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지금 계속해서 고점을 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최근 들어서 저도 굉장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사업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다 좋은 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주가는 결과값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장인데,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메이저들이 어떤 종목을 좀 계속해서 담아가고 있나, 이것도 좀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 중에 그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두산중공업인데, 자, 관련해서 또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코멘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자, 어쨌든 바닥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와 준 건 사실이고요. 자, 일단은 우리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원자력이나 화력이나 발전 설비, 뭐 플랜트 쪽 뭐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부분 속에서 지금 최근에 실적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대감으로서는 좀 대부분 잘 반영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만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만 살펴보면 매출액과 영업이익, 뭐 이익률은 크진 않더라도 단순하게 이제 여기까지만 살펴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흐름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지언정, 일단은 단기 순이익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 단기 순이익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금융소득이나, 그러니까 금융손익 같은 것들도 다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기타 손익부터. 그래서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반영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해당 기업이 최종적인 순이익을 좀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는 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는 거의 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만 하더라도 5년 정도잖아요. 그래서 한 6년 가까이 단기 순손실을 계속해서 좀 이뤄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뭐 이자를 납입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지금 부채 비율도 사실상 뭐 적은 편이다라고는 볼 수 없을 정도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어느 정도 또 채무 증가 금액들도 좀 반영된 부분들도 있고, 보시면 뭐 사채 증가금이라든지, 그렇죠, 부채에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거를 롱런한다라고 하면 솔직히 지금 당장의 이런 재무상으로는 메리트는 좀 없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좀 가져갈 때에는 보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또 월봉이나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우리가 지금 시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일봉 차트나 이런 거 보면 너무 바닥으로부터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크게 놓고 보면은 아직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업사이드는 열려 있어요. 지금은 약간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정도의 시세를 좀 만들어 줬는데, 바닥 대비해서. 근데 여기서 어쨌든 다시 한번 재무적으로도 괜찮은 상황들을 좀 만들어 가는 액션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업사이드는 정말 그만큼 많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기도 하지만, 이 순이익을 계속 좀 내지 못하니까 이 영업 활동으로는 또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재무 활동으로 인한 그 차입금이 계속 증가를 보였던 부분이 이 현금을 또 그걸로 메꾸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현금으로 계속 메꾸고 있는 부분이고, 영업이익으로는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런 금융 비용조차도 또 감당을 하기가 굉장히 좀 버거운 상황인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정비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 뭐 예전에 일부 근로자들한테 평균 임금의 한 70%만 지급을 하고 또 휴업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한번 또 난리가 났었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단기적인 어떤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 저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되지만, 일단은 거의 9년 정도, 2011년에는 한 3천억 원 가까이, 2012년도 6,500억 원, 2013, 14는 그래도 한 600억 원대, 700억 원 정도, 그 다음에 또 5천억 원, 3천억 원, 1,800, 5천억, 이런 식으로 작년도 한 751억 정도, 거의 9년 동안의 그런 금액을 좀 합산하면은 손실이 2조 7,600억 원 정도가 돼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9년 동안 결과적으로 이렇게 손실을 계속 키워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뭐 이런 재무적인 그런 위기설은 좀 많이 좀 돌아다니긴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좀 돌아다녔지만, 사실 우리 회원님들 중에서도 일부 회원님들께서는 약간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지금 언제든지 또 그러니까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 종목을 보유를 했을 때 어쨌든 재무적으로도 튼튼하지 못하니까, 하필 내가 뭐 단기나 스윙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그 타이밍에 뭔가 좋지 않은 이슈가 나와버린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주가에는 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항상 좀 우려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날이죠. 11월 6일 날 좀 편입을 했었습니다. 편입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올라오면서 매도를 다 했는데, 어쨌든 최근 수급으로 보면은 굉장히 깡패입니다. 진짜 자꾸 제가 깡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깡패예요. 굉장히 깡패고, 자, 연기금이나 이렇게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정말 굉장합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매수세가 굉장하고 개인들의 물량은 거의 다 이탈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으로도요. 어쨌든 이런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진다라는 거는 저도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요, 시장이 지금 방향성을 그게 크게 뚜렷하게 잡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솔직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면 이 5대 그룹, 우리나라 5대 그룹 있죠. 롯데라든지 삼성이라든지 LG에서 뭐 이렇게 5대 그룹들도 어느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내년에 정말 경기 회복이 된다라고, 본격화된다라고 한다면 그 경기 회복이 어느 정도에서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이루어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끔 내년의 사업 계획을 또 다시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11월 되면 이제 내년 4월 사업 계획서를 새로 이렇게 사업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계획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난감함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참 저도 솔직히 많이 난감해요. 어떤 식으로 좀 편입을 하고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 좀 구성을 해야 될까, 좀 이렇게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주말간 저도 좀 다시 한번 뭐 리포트라든지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또 글로벌 현 상황은 어떤지 여러 가지를 다 분석을 해서 다음 주부터 시장이 조금 그래도 안정을 취해 간다라는 스탠스를 보이면 저도 한번 이제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로 포트를 싹 다 바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단계에 있고, 아무튼 두산중공업, 이 메이저들이 일단은 지금 굉장히 편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수급이 언제 이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수급이 일단 뒷받침되어 준다라고 했을 때, 플러스로 월말 기준으로 했을 때 MSCI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된다라고 하면,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폭등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MSCI 이번에 금액 자체가, 패시브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이 고점에서 또 한 번 상한가를 만들었던, 자, 물론 오늘도 상한가까지 갔었지만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갔었죠. 자, 이때 당시부터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돼서 상당히 고점까지 만들었을 때, 이때부터 이제 MSCI 자금들이 유입이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이때 당시의 자금과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쪽에 유입될 자금이 사실 규모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세까지 얼마큼 나타내 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확실한 건 뭡니까? 그런 패시브 자금들도 유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 결국에 시세적인 측면은 뒷받침이 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재무상으로도 지금 기업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지금 빚을 지고 있고 빚에 대해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자를 납입하면서. 그래서 사실 영업활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돈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이랬을 때 이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기업이 망한다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만약에 진짜 중간에 어떤 또 좋지 않은 어떤 이런 재무적으로 뭔가 개편을 한다거나, 혹시나 좀 시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정도의 유상증자를 또 뭐 한번 한다거나, 이런 공시들로 통해서 주가의 일시적인 쇼크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최근의 일봉 흐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월봉이나 뭐 이런 걸로 보면 뭐 너무 저렴하죠. 너무 아직도 10분 이렇게 올라와도 아직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고점 대비해서, 월봉 고점 대비해서,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 속에서 이만큼 올라온 상황이 지금 기업이 어떤 재무적으로 좀 개편이 되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항상 저런 리스크는 떠안고 갈 수 있는 상황밖에 안 되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변수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상황이지만 조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패시브 자금 유입까지 거의 10거래일 정도, 이제 오늘 마감했으니까 10거래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10거래일 동안 또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아마 좀 움직임이 갈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조금 그래도 지금은 약간의 너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물린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을 너무 오래 끌고 가지 않으면서 좀 대응을 냉철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도 호되게 한번 당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아무튼 다음 거래일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접근을 해보기에 좋은 종목들은요, 사실
경동제약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경동제약은 최대한 10,000원에 가깝게 혹은 10,000원 이하에서 잡는 패턴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이제 백신 쪽이 어쨌든 계속해서 사실 뭐 분위기는 좋은 편이에요. 분위기는 뭐 화이자가 살짝 뭐 좀 이렇게 약을 치고 나가긴 했어도 어쨌든 백신 이슈는 주기적으로 또 순환매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경동제약은 또 모더나 쪽으로도 엮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테마성을 띈 수급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런 종목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도 우리 덱사메타선 쪽으로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종목도 지금 일단 단기적인 파동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자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5일선 위를 탈환해주지 못한 부분은 조금 변수로 작용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전체적으로 파동상으로는 일단 상대적으로 좀 바닥권을 다져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같이 약간의 스윙 패턴으로 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주들은 뭐 요런 종목들 아니면 사실 뭐 실적이 조금 그래도 뒷받침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이제 뭔가 시작을 해줄 수 있는 이 대한약품, 이 종목들도 우리 VIP원님들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 종목도 한번 여러분들 꾸준하게 또 관심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밖에는 요즘에 굉장히 저희 회원님들 경우에는 종목을 최대로 좀 이렇게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목 수를 줄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최근에 매매를 안 한 건 아니죠. 접근을 하되 좀 타이트하게 기간을 너무 오래 가지 않게 그렇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대한 지금 현금 확보를 좀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날 이렇게 현금 확보를 좀 해나가고 있고, 대규모 손절을 한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과감하게 좀 결정을 해서 바디텍 매도와 시제는 좀 공식적으로 손절을 했던 종목이고, 다음에 또 조정이 나오면 다시 담아갈 예정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좀 계속 우리가 편입을 하면서 할 건 하고 하되 좀 기간을 좀 잘 잡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대응을 좀 하면서 우리가 다음 이제 다가올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좀 빨리 읽어서 지금부터 천천히 좀 준비를 해야 아마 내년이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내년 초가 좀 즐거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내년을 함께 좀 준비해 보실 분들은요, 아직 지금 시장이 큰 폭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지금이라도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VIP방에 오셔서 저랑 같이 천천히,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월화수목에 막 하루에 상한가 하나씩 뻥뻥 터지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셔서 제가 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맨날 상한가를 그렇게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초강세 시장일 때는 우리가 챙길 건 챙기겠지만 지금 같은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하루에도 자금이 이동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집중해서 뭔가 딱 시세 줄 때 팔고 시세 줄 때 팔고 이게 아닌 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의를 좀 하시면서 최대한 트레이딩 관점 유지를 좀 해주시고, 그래도 지수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수치상으로는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계속 유지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보수적 관점 플러스 현금화 우선은, 그러고 연말까지 내년을 준비할 것들을 같이 준비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공식적으로 이벤트는 이제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주말엔 또 장이 안 돌아가니까 주말에도 어쨌든 문자는 주말 안까지 남겨주신 분들은 일단은 좀 적용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별도로 한번 요청을 또 올려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주말이라고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주말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교육 자료들 올려드리니까 이거 보시면서 이렇게 장이 돌아가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들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오시면 정말 후회 없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